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뭐 박수와 환호와 그다음에 이 트럼펫 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이제 이틀 동안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뽑는 지도부 구성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 그게 사상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우리나라 정당들은 전당대회를 참여하는 당원들의 투표 아무리 높아봤자 40% 약간 넘거나 말거나 뭐 그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흘 동안 투표를 해야 되는데 불과 이틀 했는데 47.5% 이거 엄청난 겁니다. 뭐 컨벤션 효과가 어떻다느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많지만 아무튼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4년 전에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2019년 그때 황교안 당대표가 뽑혔을 때 최종 투표율이 25.4, 25였습니다. 25. 그다음에 2년 뒤 2021년 6월달 그때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을 때 그때 최종 투표율이 45.36, 45.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는 전체 기간 중에 불과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신기록입니다. 47.51. 그렇다면 지금 오늘 또 이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까지.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고 수요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쯤 50%를 훌쩍 넘고 내일 마지막 날은 60%를 상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너무나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올라가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 선거인단이 83만 명쯤 되는데요. 40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은 과반 득표를 하려면 20만 표를 얻어야 되고 50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은 25만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차에서 끝나기가 힘들다. 2차 투표, 결선 투표로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다음에 투표율이 47.51에 이르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윤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 논란이 관심을 확 끌어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나경원 전 의원의 파동도 있었지요. 뭐 출마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표를 이렇게 결집시키기도 하고 또 쟁쟁한 후보들이 서로 용어상박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심이 폭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만 윤석열 정부가 이 당심을 당의 힘을 등에 업고 국정 운영 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는 당심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분노한 표심이 표출되고 있다. 분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구의 분노를 했냐? 당 지도부에, 뭐 윤핵관에,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김기현 후보는 김기현 후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는 이게 결선 투표에 가면은 이 결선 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떨어지더라도 1차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2차에서 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 몫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나경원 사태, 윤심 사태, 뭐 안철수 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심을 모아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왜 이럴까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건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된다.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모여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가 영 비정상화됐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한데 뭉쳐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11시 김광일쇼는 이리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그만큼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윤심도 아니고 뭐 어대현 어차피 뭐 대표는 김기현도 아니고 울산 KTX 땅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논란에 대해서 이 저 당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결선 투표까지 해가지고 더 뜨겁게 컨벤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오로지 딱 하나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당원들이 한데 모이고 그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야만 이제 1년 남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들 하니 결선 투표에 대한 말씀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결선 투표에 가면 그래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김기현에게 유리할까요? 안철수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꼭 3등을 하고 말 테야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천하람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고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번에는 울산 KTX 근처에 있다는 김기현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해온 황교안 전 대표에게 유리할까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두 번째, 결선 투표에까지 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결집하는 효과를 보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분열되는 쪽으로 작동을 할까요?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세 번째, 1차 투표에서 3등, 4등을 했던 당 후보와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어느 쪽으로 줄을 설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1차 투표에서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1, 2등을 하고 천하람, 황교안이 3, 4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올 텐데 그렇다면은 결선 투표 때 천하람과 황교안, 천하람 두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지지해 주셨던 당원들께서는 결선 투표에서는 김기현을 지지해 주세요. 혹은 안철수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선언할까요?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고위원들은 이제 3월 8일 날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그때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 지금은 뭐 민영삼 따따부타 유튜브 하는 민영삼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영삼 최고위원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까요? 아니면 김기현, 안철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까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는 그러한 절차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치러내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보탬이 될까요? 아닐까요? 대략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당은 결집할 것인가? 분열할 것인가? 최고위원들과 3, 4등을 한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총선을 누가 이끌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내년 국민의힘 총선은 누가 이끌 것 같습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이끌게 될 것 같습니까? 김기현?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총선이 이기느냐 지느냐는 대통령, 집권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을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지지율이 40%가 넘어야 된다. 딱 경계선입니다. 40%. 내년 4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 평균을 따졌을 때 그걸 넘지 못하면 총선도 힘들어진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딱 충분히 넘어서게 되면 그 총선은 이긴다. 그렇다면 총선은 역시 대통령이 지휘하고 치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차기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올 여름쯤 출마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는 아니지만 사실상 한동훈 국회의원 후보가 지휘하는 그런 총선의 진용을 갖추게 될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 좀 주십시오. 여론조사 나온 걸로만 본다면 이제 여당 전당대회 4명 중에서 김기현 35.8, 안철수 25.5, 두 사람 격차는 10.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김기현 확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없는 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는 쪽으로 1차에서는 이제 굳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를 치른다고 하면은 김기현 52.6, 안철수 37.4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대현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이른바 그 울산의 땅 투기 의혹 이것은 결과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로 있는 거기 말고요. 당 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원장이 유흥수 상임 고문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경고장을 후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부 후보자들이 당원협의회 그러니까 당협 당원 선거인단에 발송한 선거운동 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당협 차원의 선거인단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누군가가 국회의원 선거 사전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때가 아니고 오로지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엉뚱하게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경고장을 보낸 이유가 시발은 김용태, 허은하 두 사람 이준석계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보낸 그 당협 문자 메시지에 내년 총선에서 당협이 승리하려면 이라는 전제로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 문자가 발송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일부 후보자들이 보낸 선거운동 문자에 대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 송파을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허은하, 김용태를 뽑아야 합니다. 송파을에서 내년에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당선되려면 최고위원회 허은하, 김용태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송파을이 배현진이거든요. 이 문자는 저희 당협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